네, 안녕하세요. 우리 제111회 세무회계 상급 기출문제 세법 1부, 2부. 우선 세법 1부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것. 우리 청산소득은 영리 내국법인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영리 내국법인에 대해서만 청산소득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매회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법인세 납세 의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 이 세 가지는 매회 시험에 출제되는 아주 기본이 되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2번. 출장비 1,500만 원을 출하고 전액 여비교통비 지출했습니다. 자, 여비교통비로 1,500 계산했고요. 자,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 회계는 비용 처리했죠. 회계는 비용 처리했습니다. 자, 근데 실제 업무와 전혀 무관한 개인 주주의 지출입니다. 개인 주주인데 회사 임원이나 직원이 아닙니다. 개인 주주, 이에 대한 소득 처분. 우리 세법은 업무 무관 비용이니까 이 비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는 이익잉여금에서 지급한 거로 간주합니다. 회사 이익잉여금에서 1,500을 지급한 거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익잉여금은 송금 항목이 아니죠. 송금 항목이 아닙니다. 이익잉여금은 송금 항목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가 비용 처리한 거, 우리 법인세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송금 불산입, 여비교통비 1,500. 자, 일단 비용으로 불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귀속자를 밝혀야 되겠죠. 이 돈 누가 가져갔는지. 주주니까 배당으로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즉 개인 주주가 회사 배당으로 가져간 거로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송금불산입, 여비교통비 1,500, 배당. 정답 3번입니다. 자, 이런 내용도 우리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회사에서 비용 처리했지만 법인세법은 업무 무관 비용이기 때문에 비용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그래서 세무는 회사 이익잉여금에서 가져간 것이다. 송금 불산입 항목이고요. 송금 불산입, 여비교통비, 주주가 가져왔으니까 배당. 개인에 대해서 또 한 번 과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정답 3번이고요. 자, 3번. 재경의 5기 사업연도 세금과 공과의 내역이다. 제5기 사업연도 세무조정 시 송금 불산입해야 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우리 폐수배출 부담금은 송금 불산입 항목입니다. 법을 어겼기 때문에 송금 인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공장 토지 구매에 따른 취득세. 공장 토지 구매에 따른 취득세. 취득 부대 비용이기 때문에 자산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송금 항목이 아니죠. 본사 건물에 대한 재산세, 국민연금, 회사 부담분, 납부액 전부 다 송금 항목이고요. 폐수배출 부담금 1,000만 원, 공장 토지 구매에 따른 취득세 1,900이 송금 불산입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토지 구매에 대한 취득세를 예를 들어 회사에서 비용 처리했어요. 자, 예를 들면 900. 예를 들어 세금과 공과로 비용 처리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 법인세는 이거 자산 항목이죠. 자산 항목. 토지. 자산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자, 회사에서 이렇게 회계 처리했다면 우리 법인세는 이렇게 회계 처리를 간주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비용 처리한 거 이거 부인합니다. 송금 불산입.
세금과 공과 900이죠. 근데 기업 외부로 돈이 유출이 돼서 누가 혜택 보고 누가 이익을 보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기업 외부로 돈은 나갔지만 누구 개인에게 또는 법인에게 혜택을 준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 유출은 아니고요. 따라서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을 해야 됩니다. 유보입니다. 유보. 자, 기업 외부로 돈이 유출이 되어서 누가 혜택을 보여야만 사회 유출, 배당, 상여, 뭐 기타 소득 이런 소득 처분하는데 이 내용은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기업 외부로 돈이 유출이 되었지만 누가 혜택 보는 구조가 아니고 세무의 자산과 회계의 자산, 회사의 자산이 차이가 발생합니다. 유보, 세무는 자산으로. 그래서 유보 소득 처분 해야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폐수 배출 부담금, 공장 토지 구매에 따른 취득세, 전부 다 송금, 불산입 항목 1,900입니다. 4번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감가상각 방법이 아닌 것. 우리 정률법, 정액법, 생산량 비례법. 법인세법에서 인정되는 감가상각 방법입니다. 연수학계법은 법인세법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회계에서는 인정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5번 자,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법인인데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고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신고기한이 한 달 연장이 되죠. 원래 3월 30일까지인데 한 달 연장해서 4월 30일까지. 정답 3번입니다. 법인세 확정 신고 기한은 4월 30일까지. 자, 6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우리 세무회계 상급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소득세하고 부가세 출제 비중이 높습니다. 소득세 출제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 부가세, 그 다음 법인세입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수업할 때는 여러분들이 세무회계 상급만 하고 끝낼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는 법인세를 가장 많이 강의를 했지만 시험에서는 출제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세무회계 상급으로 끝낼 게 아니라면 세무회계 상급으로 정규 수강하면서 법인세법을 튼튼히 해놓아야만 실무에서 적용 가능하고 더 높은 자격 쪽으로 갈 수 있는 기초 바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6번 부가가치세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원칙적으로 법에서 면세라고 열거한 것 빼고 모든 재화 용역의 공급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일반 소비세의 개념입니다. 특정 소비세, 과세하는 것을 열거해 놓고 있는 게 아니라 과세하지 않는 면세를 열거해 놓고 면세 빼고 나머지 전부가 과세 대상으로 하는 일반 소비세의 개념입니다. 2번 납세 의무자와 실질적인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입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실제 부담은 여러분들이 하지만 실제 신고는 사업자가 하죠. 자, 3번 모든 거래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다단계 거래세입니다. 다단계. 단단계 거래세가 아니고요. 다단계 거래세입니다. 4번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산지국이 아니라 소비지국과세. 소비지국과세. 정답 4번입니다. 7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자,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 즉 사업자 요건을 충족해야 사업자 등록 신청 대상입니다. 2번 면세사업자는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부하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죠. 개인이면 소득세법, 법인이면 법인세법. 근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 의무는 없습니다. 3번 자, 원칙상 사업자는 사업장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4번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세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정답 4번이고요. 8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제조업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부동산 임대업은 등기부상 소재지, 그 부동산에 위치한 장소. 3번 무인자동 판매기는 전국에 수십 군데 또는 수천 군데
무인 자동 판매기 자판기가 있기 때문에 실질 그 장소를 사업장을 하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그리고 사람도 상시 주재하는 것도 아니고요. 따라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4번 우리 광업은 광업사무소 소재지가 됩니다. 자, 9번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개인적 공급,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한 때, 간주 공급 맞는 표현이고요. 면세 사업의 전용,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 맞는 표현입니다. 3번 우리 폐업 시 잔존재화는 폐업 1입니다. 폐업 1. 그래서 이렇게 외우겠죠. 반증폐. 우리 간주 공급 총 6가지가 있습니다. 면, 비, 반, 개, 사, 폐. 이 중에 반증폐는 반출할 때, 증은 증여할 때, 폐는 폐업할 때, 나머지 간주 공급은 사용, 소비할 때. 정답 3번입니다. 10번. 자, 세금 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가장 높은 것. 우리 가공 발급하거나 가공 수취하게 되면 3%. 최고 높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자, 1번에 우리 부실 기재는 1%고요.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에는 2%. 세금 계산서 발급 시기가 지난 후 확정 신고 기한까지 그 공급이 속하는 확정 신고 기한, 과세 기간 하면 1%. 그때까지 안 하면 2%. 11번. 면세가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몇 개인가? 자, 우리 미가공 식료품 면세고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입니다. 박물관, 미술관. 자, 놀이시설이 없는 박물관, 미술관 면세입니다. 우등 고속버스를 제외한 일반 고속버스 면세고요. 자, 시내버스 면세입니다. 자동차 운전하고는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국외에 제공하는 용역 영세율, 자동차 운전 과세, 면세는 4개입니다. 자, 12번.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가 아닌 것. 1번. 선박 항공기의 외국 항행 용역. 3번.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4번. 수탁 가공 무역 방식의 수출. 영세율이고요.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세 대상이죠. 면세.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면세 대상이냐 영세율 대상이냐 구분하는 게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13번. 자, 우리가 이제 간이에서 일반으로 변경이 되면 실제 세무회계 상급에서는 조금 디테일한 내용인데요. 간략한 개념만 설명드리면, 자, 우리가 매출 금액에 따라서 이제 간이가 일반이 되기도 하고요. 일반이 간이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일반은 매입세 공제를 전액 받는데 우리 간이는 매입액의 0.5% 조금밖에 안 받죠. 그래서 혹시 일반이면서 간이로 전환이 되면 간이 때는 조금 받고 처음부터 일반이었다면 많이 공제받으니까 이 차익이 돼서 추가로 공제받아라. 이름이 재고 매입세액입니다. 자, 일반이었다 간이로 전환이 되면 처음부터 간이었다면 조금 공제받는데 일반이었다가 간이가 되면 많이 공제받고 전환이 되는 거니까 처음부터 간이었다면 조금 공제받으니까 이 차익이 돼서 토해내라. 재고 납부세액입니다. 자, 참고로 보시고요. 우리 세무회계 상급에서는 좀 디테일한 내용인데 간이는 조금 공제받고 일반은 부가세 전액 공제받고 간이었다가 일반으로 바뀌면 처음부터 일반이었다면 많이 공제받을 건데 간이었다가 간이 때 매입했다가 일반으로 전환이 되면 옛날에 조금 받은 거 추가로 공제받아라. 일반일 때는 많이 공제받고 간이 때는 약간 공제받으니까 일반이어서 간이로 전환이 되면 처음부터 간이었다면 조금 공제받을 거니까 일반일 때 일반 사업자 할 때 공제받은 많은 금액을 차익만큼 토해내라. 재고 납부세. 그래서 간이가 일반이 되면 재고 매입세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일반이었다면 많이 공제받는데 간이 때 매입해서 조금 공제받고 일반으로 전환이 되면
처음부터 일반인 과세 사업자와 과세 형평을 맞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공개를 해주라. 그런 취지입니다. 자, 정답 1번이고요. 재고라든지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재고 매입세액, 재고 납부세액 대상입니다. 14번.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거래 중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것은? 자, 우리 면비판 계사패 총 6가지가 있죠.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간주공급 총 6가지가 있습니다. 면, 비, 판, 계, 사패. 면세 전용, 비사업용,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의 전용, 판매 목적, 다사업장 반출,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재화. 이 중에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 거는 우리 이제 판매 목적, 다사업장 반출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면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매입세액 공제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근데 판매 목적 다사업장 반출은 직매장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가 필요합니다. 정답 3번입니다. 15번. 부가가치세법상 조기환급 사유가 아닌 것. 자, 영세율, 사업설비 신설, 취득, 확장, 증축, 재무구조 개선계획 전부 다 조기환급 사유고요. 업종 추가는 조기환급 사유가 아닙니다. 정답 4번입니다. 16번. 대손세액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채무자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고요. 3번. 대손세액의 공제 범위는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기한까지 확정이 돼야 됩니다. 4번. 혹시 이제 우리 대손세액 공제는 대손이 발생하면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고 나중에 회수가 되면 다시 매출세액에 가산합니다. 자, 정답은 2번이고요. 우리 예정신고할 때는 대손세액 공제 불가합니다. 17번.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에서 공제된 세액 합계액은? 자, 1번. 토지 형질 변경과 관련된 매입세. 토지처럼 봐서 면세와 관련된 거로 봐서 매입세액 불공제. 세, 사, 매, 면, 접, 전, 비, 토. 매입세액 불공제 8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자, 토지 관련된 거. 두 번째. 직원 명의 카드로 구입한 소모품 관련 매입세액. 자, 접대비면 안 되는데 일반 소모품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있으면 매입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거래처 식사와 관련된 매입세액, 우리 이제 접대비니까 매입세액 불공제 108만 원이 불공제 대상입니다. 정답 3번이고요. 18번. 간이가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 원 미달한 개인사업자. 2번. 자, 간이가세자는 간이를 포기하고 일반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적용 가능합니다. 근데 일반 포기하고 간이가 될 수 없습니다. 3번. 그리고 우리 간이는 의제 매입세액 공제 불가. 이미 혜택을 크게 받고 있으니까. 4번. 간이가세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다. 아닙니다. 4,800 이상이면서 8천만 원 미달인 간이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입니다. 19번. 계속사업자인 일반 과세자의 제2기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것. 자, 우리 2기는 하반기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답 3번입니다. 20번.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외상매출금 3억. 거래처에게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과세 표준에 차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빼는 게 없다는 거죠. 세 번째, 연체이자는 부가세 대상이 아닙니다. 연체 대상도 아니고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세법 일부
모두 마쳤고요. 세법 2부. 자, 1번. 소득세 과세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우리 소득세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입니다. 2번. 혹시 사망하면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입니다. 3번. 주소나 거소를 국일에 전하여 비거주가 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입니다. 4번. 비거주자는 필요한 경우 과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아닙니다. 우리 소득세법은 법에 딱 정해진 대로 해야 되고요. 근데 법인세법은 1년 이내에서 선택할 수 있지만 소득세법은 그런 거 없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2번. 금융소득의 수입 시기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보통예금이자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3번.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고요. 4번.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지급일입니다. 통지예금은 인출일이죠. 통지예금은 인출일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3번.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소득은 무엇인가? 자,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전부 다 필요경비 대상인데 있는데 우리 금융소득은 필요경비가 없습니다. 배당, 이자. 정답 1번입니다. 4번. 대주주인 임원이 사택을 제공받아 얻은 이익. 근로소득이죠. 자, 우리 사택은 소액주주 임원, 또는 비출자 임원, 또는 우리 사용인. 세 가지는 전부 다 근로소득 사택 제공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정답 1번입니다. 근로소득이고요. 우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하고도 같이 연결해야 됩니다. 자, 5번. 연금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연금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번. 우리 공적연금, 대표적인 국민연금 지급할 때 간이세액비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우리 근로자처럼 합니다. 3번. 공적연금의 수입 시기는 우리 국가 어떤 큰 기관, 국민연금관리공단 어떤 공적인 기관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받기로 한 날, 약정된 날이 귀속 시기입니다. 정답 3번이고요. 4번. 우리 공적연금 소득만 있으면 우리 공단에서 다음 연도 1월달 연금 지급 시 연말정산을 합니다. 따라서 다른 종합과세되는 소득이 없으면 별도의 확정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6번.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의를 하고 받은 강연료. 3번. 다수가 순위 경쟁에서 대회에서 받은 상금. 4번. 일시적인 문예 창작 소득. 전부 다 기타 소득인데 연예인, 지구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 관련된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 계속 반복적으로 어떤 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계산이 됩니다. 정답 2번이고요. 7번. 자, 우리 10대 월 20만원까지. 정답 2번. 8번. 근로소득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자, 원천징수 의무자가 1월 1일부터 12월까지 근로소득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 12월 31일에 지급한 거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1월 1일부터 11월까지 급여를 12월 말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12월 30일 날 지급한 거로 간주하고요. 12월 달 급여를 다음 연도 2월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2월 달에 지급하는 간주해서 모든 소득신고, 연말정산 해야 됩니다. 정답 1번이고요. 지급한 거로 보아 원천징수도 하라는 거죠. 물론 회사가 내겠지만 나중에 이제 근로자하고 실제 지급할 때 정산하겠지만 일단은 모든 세금 신고는 하라는 내용입니다.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12월 30일 날 지급한 거로 간주하고
12월분 급여를 다음 연도 2월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모든 세금 신고를 해야 됩니다. 정답 1번이고요. 자, 우리 2번. 원천징수 의무자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부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3번. 직전 연도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 이하 소규모 초규모 회사는 자, 반기별 납부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 이 표현도 참고 목적으로 좀 기억해 두겠습니다. 4번. 우리 일용근로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할 때 원천징수함으로써 무조건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합니다. 9번. 자, 소득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우리 법인세법 준용하는데 소득세법 업무용 승용차는 사업자, 복식부계하는 사업자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정답 1번입니다. 나머지는 법인세법 준용합니다. 정액법, 강제상각 5년. 1월 미만은 1월로 하고요. 10번.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필요경비가 아닌 것. 1번. 운반비용, 판매관리비, 퇴직급여, 급여, 판매장려금, 판매수당. 소득세 중간연합세액은 필요경비가 아니죠. 나중에 우리 최종 납부할 세금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 주는 거지 필요경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자, 중간연합세액은 우리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대상입니다. 11번. 연말정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우리 연말정산은 다음 연도 2월달 급여 지급할 때 연말정산합니다. 정답 1번이고요. 2번. 자, 과세기간 중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한 달에 급여 지급할 때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합니다. 3번.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연말정산으로 과세 종결합니다. 별도의 확정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4번.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즉 종합합산과세되는 다른 소득이 있으면 다음 연도 5월달에 합산하여 종합소득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정답 1번이고요. 자, 12번. 확정신고를 해야 할 의무로 있는 자. 자, 우리 농가부업소득 3천만 원 이하는 비과세. 복권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 소득으로 종결. 3번. 상가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로 신고해야 됩니다. 분류과세. 정답은 4번입니다. 근로소득이 있고요. 커피 전문점 있으니까 합산해서 다음 연도 5월달에 신고해야 됩니다. 정답 4번입니다. 자, 13번 우리 추가공제. 장한경부죠. 장애인 200, 한부모 100, 경노자 100, 부녀자 50만원. 큰 순서대로 2, 11, 0.5. 장한경부로 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옳은 것. 그래서 경로 5대자 공제 100만원만 올바른 표현이고요. 다른 1, 2, 3번은 틀린 내용입니다. 14번. 자,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전부 다 기본공제 대상자이고요. 1번. 원래 이제 교육비, 직계 존속에 대한 교육비는 인정하지 않는데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예외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재활교육. 2번. 대학원 학비는 거주자 본인만 해당이 됩니다. 3번. 자, 우리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되지 일반 사설 학원비는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인정 불가입니다. 4번. 고등학생 자녀 교복비 연간 50만원 이내에서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정답 3번이고요. 15번.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자, 근로소득공제액은 1일 15만원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분리과세니까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고요. 그리고 근로소득 세액공제 55% 있습니다. 자, 세율은 6%. 정답 4번입니다. 16번. 소득세 신고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우리 중간연합세액도 분납 가능합니다. 1번 틀린 내용이고요. 2번 자진납부세액 1,000만원 초과하면 분납 가능하고요. 우리 중간연합은 11월 30일까지 내야 됩니다. 사업소득인은 거주자만 대상입니다. 4번 자, 성실신고 사업자는 한 달 연장이 돼서 6월 30일까지인데 성실신고 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5월 31일까지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확정신고해야 됩니다. 17번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가 축에 신고하는 경우 불이익이 하는 것. 자, 실제 기준 경비율 계산할 때도 2분의 1만 기본 경비율의 2분의 1만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 경비율이 10%다. 그러면 5%만 적용하고요. 그리고 무기장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또는 무신고 가산세 대상이 되고요. 2월 결성금 공제하지 않습니다. 기장세액 공제하고 이 내용하고는 관계없죠. 기장세액 공제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기장세액 공제 적용합니다. 1번은 이 내용 문제에서 묻는 내용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18번 우리 토지 양도소득세, 우리 분류과세죠.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세 가지 분류과세고요. 우리 세율은 양도소득도 기본세율은 6에서 45%, 종합소득도 6%에서 45% 기본세율, 퇴직소득도 연분연수법은 하지만 기본적인 세율은 6%에서 45%입니다. 중과세율 이런 것들 있지만 기본적인 세율은 6에서 45%.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정답 1번입니다. 19번 자, 사업적 현황 신고는 우리 면세사업자가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해야 되고요. 실제 사업적 현황 신고할 때 별도의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 임대사업자가 사업적 현황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별도의 가산세 놓고요. 오늘 참고로만 보시고요. 정답 1번입니다. 20번 2024년 근로소득 자료이고요.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근로소득 금액 3천, 상가 임대업의 결손금인데 부동산 상가 임대업의 결손금은 임대업 소득에서만 공제를 해두지 다른 소득에서 통산 불가입니다. 따라서 상가 임대업 결손금은 2월에서 내년도 상가 임대 소득이 발생하면 플러스가 되면 거기서 차감해 주고요. 당해년도에 다른 소득에서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 금액은 3천, 종합소득 공제는 350, 과세표준은 2,650만 원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세무회계 상급 111회 기출문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